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애착과 집착의 약점입니다. 일단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타화자재천 왕마라는 내가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괴로움을 만든다. 사람은 저마다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괴로움에 휘말리는 약점도 다르게 작용한다. 괴로움의 인과응보 현상, 타화자재천 마라의 교묘한 술수는 저마다의 애착의 대상이나 집착의 대상을 괴로움을 만드는 약점으로 활용하여 괴로움에 휘말리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통찰하여 그 애착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인과응보 현상, 타화자재천의 교묘한 술수에 괴로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얘기는 애착과 집착의 약점입니다. 약점이라는 단어를 이제 왜 사용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저마다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다 달라요. 또 유독이 어떠한 집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집착하는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 때부터 그게 나타나죠. 보면은 애들 때부터 어떤 아이는 엄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아이는 아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가지거나, 어떤 아이는 먹는 거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갖거나, 또 어떤 아이는 인형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이제 커서는 또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서 아주 강력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애착을 많이 가졌던 것이 책이에요. 책. 근데 그 책을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책이 좀 귀했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이제 책을 보고 싶어 가지고 학교 이제 도서관, 이제 일종의 그 당시에는 학교 이 도서관은 별도로 없었고, 이제 그 도서를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그 관리하는 장소가 간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볼 만큼의 여유가 없는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빌려가지고 그 책을 다 보고 다시 반납을 하고 또 다른 책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1년에 그 학교에 있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그 학교 도서실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봤어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책이 볼 수 있는 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디 가나 돈 많은 애들 있잖아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애들.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온 책을 산 애들은 있어요. 책 보지도 않으면서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책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온갖 아쉬운 이제 말을 하고, 뭐 먹을 것이 좀 특별한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갖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이제 좀 빌려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걔하고 그 친구하고 친구 엄마하고 저녁밥이 먹고 난 뒤죠. 어두워졌을 때쯤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 산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빌려줬다고 가지러 온 거예요. 그 엄마를 대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엄마가 이제 사준 거죠. 부모님이. 이게 당신 아들은 이제 책을 당신 아들 보라고 책을 사줬는데 새 책을 빌려줬다고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빌려주기 싫은데 제가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빌려갔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두 명을 씌워가지고 많이 혼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에 대한 그 애착이나 집착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한 상처를 받게 하는 현상이 이제 처음 일어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 대한 집착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많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죠. 그게 예, 어떤 한 개인이 애착이나 집착을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라는 걸 몰랐죠. 그런데 이제 언제 그걸 뚜렷하게 알 수가 있었냐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속의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놨으니까 애착하고 있는 것도 없고 집착하고 있는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새롭게 인생을 사는 그 시기까지 모든 저의 사진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그때까지 입었던 모든 옷, 모든 사진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나 돌 사진이나 뭐 고등학교 때에 교류복 입고 소풍 가서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또 군대 갔을 때 추억록 뭐 그런 군대 시절의 사진이라든가 또 대학교 다닐 때 MT 가서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졸업 이제 학사 또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졸업 사진이라든가 졸업 앨범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의 과거가 다 스스로 과거를 없애버렸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애착하고 있다든가 집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이 둘이 있었지만 자식마저도 이제 그 제 가슴 속에서 다 지웠죠. 싹 지우고 저 자신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애착하고 있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불교 공부하는 거, 방생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저에게 약점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뭘 하나를 하면 아주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저는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애착도 가지고 있었고 집착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미 이제 애착과 집착이 다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다시 방생도 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도 하고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제 집중해서 했겠죠. 몰두해서 하고 그것이 약점인 줄 알고 그거에 대한 장애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거를 뭐 안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힘들게 하는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안 해버리는 일을 했었어요. 안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순간에 그만두어 버리는 장애가 온다.
그걸로 인한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만둬 버리는,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럼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죠.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쪽같이 그런 장애가 사라져요. 예.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나타났던 게 이 유튜브였었어요. 예. 유튜브도 뭐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2년 다 갖고 하게 됐는데, 아마 구독자가 1000명이 막 넘었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장애가 오고 방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요, 영상을. 예. 내가 뭐 유튜브가 나의 약점도 아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애착이나 집착을 막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장애가 많이 생기고 힘들게 하지? 그래서 영상을 그 당시에 한 거의 400개 가까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채널을 지우고 싶었는데, 유튜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지우고 싶었는데 채널을 지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그 400개의 영상을 앉아가지고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지운 거예요. 유튜브 안 하면 되지. 예. 그걸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이제 뭐 제가 어떤 애착을 하고 있거나 집착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무런 장애가 없고 방해하는 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했죠. 다시.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저마다 이 애착하고 있는 거, 애착하고 있거나 집착하는 것이 약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약점. 왜 그걸 못하게 하면 애착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거나 애착하고 있는 것에 어떤 장애를 주면 괴로워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뺏어버린다든가 빼앗으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못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괴로움이 생기죠. 그거를 인과응보 현상이나 타화자재천 이 마왕의 마라가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예. 굉장히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현상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 괴로움의 인과응보 현상, 이것이 내가 애착하는 대상이나 집착하고 있는 대상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이것을 애착을 하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다고 이 타화자천의 마라가 다 알고서 교묘하게 술수를 펴서 괴롭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인과응보의 현상의 작용이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괴로움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걸 알아차리시게 되면은 일단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버리시면 그 작용이 그때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괴로움을 주는 목적인데 괴로움의 재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재료가 없어져 버리니까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멈춰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좀 통찰을 하시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착의 끝판왕, 내가 애착하는 것에 대한 끝판왕과 내가 집착하는 것에 대한 끝판왕은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나.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정체성이죠. 나라는 정체성. 그것이 이제 애착과 집착의 끝판왕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를 버리고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산산이 부숴서 먼지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없애버리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평소에 생활 속에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좀 미리 좀 관찰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다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일은 거의 큰 괴로움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인과응보 현상이나 또 타화자지천 마라가 봤을 때 얘는 괴롭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약점이 없어요. 괴로움에 휘말릴 만한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 작용 현상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나를 소멸시키는 것, 즉 무아를 아는 거죠. 무아의 단계로 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아의 단계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평소에 애착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 바로 알아차리셔가지고 내려놓아 버리면은 그 작용 현상이 멈춘다. 나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것으로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그걸 약점으로 해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내 자식을 애착하고 집착을 하면 그걸로 괴로운 일이 생기고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재물로 괴로운 일이 생기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으로 괴로움의 현상은 일어난다. 지식의 유의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지식을 통해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예술에 또는 음악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 예술로 또 음악으로 괴로운 일이 생기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철학이라든가 또는 여행 가는 걸 애착하고 집착을 한다. 그럼 그것이 또 괴로운 일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스로 본인이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살펴놔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모성애가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성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부성애가 유독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모성애가 유독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부성애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모성애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성애가 없는 사람들은 자식이 약점이 아닙니다. 근데 모성애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자식이 약점이에요. 또 부성애가 강한 사람한테는 자식이 약점이고.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강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부모가 약점이에요. 또 친구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친구들이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많이 가지신 사람들 중에는 친구를 통해서 아주 큰 괴로운 일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친구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 친구 때문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나? 예.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친구에게 보증을 서줘갖고 망해? 부도가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예. 그런데 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한, 또 집착이 강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친구인데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저마다 애착하고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게 다 다르니까 각자의 애착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본인 것을 미리 잘 알고 계시다가 이것이 언제든지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약점이 된다. 알고 계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편을 쓰실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괴로운 것을 놓아버려야 돼요. 괴로움의 원인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 괴로움의 원인의 궁극 끝판왕이 물론 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평소에 잘 자란 것 가지고 평소에 살면서 이제 접하는 것 가지고 괴로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